안녕하세요. 역사 영토TV 이리네입니다. 오늘도 장경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제 며칠 전에 네. 미국, 일본에 사과를 했는데 혹시 예. 그거 무슨 사과에 있는 건지 자세히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갑자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국민들한테 이제 사과를 하니까 뭐 어리둥절하죠. 최근에 이제 그냥 핫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 사과를 그렇죠. 했는지, 뭐에 그 대해서. 사과의 내용이 뭔지, 사과의 원인이 뭔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이 사과라고 하는 개념, 물론 이제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했죠? 엄청나게 그렇죠. 저 유대인들을 네네. 중심으로 해 그 옆에 저 2차 세계대전 침공을 통해서 네. 헝가리나 이런 데 가서 사과하고 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지금 말고 미국이 느닷없이 요즘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과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게 태평양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태평양 전쟁은 잘 알죠? 1941년도 12월 7일 날 미국하고 일본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반자 일본이 그냥 그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맞아요. 습격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습격을 해갖고 이 당시에 이제 이 진주만 습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 엄청 큰 사건이죠. 진주만 습격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잘 알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때에 미군 함선이 18척이 파괴가 되고 전투기가 347대가 파괴가 되고 2,600명, 2,300명의 군인이 죽고 또 민간인도 한 1,000명 이상이 그러니까 죽어갖고 많은 피해 보는 거네요. 예, 뭐 습격을 해놓으니까 밤에 자는데 갑작스럽게 살짝 들어가서 그래도 약 3,400명 정도가 죽는 큰 사태가 그러니까. 벌어진 거죠. 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의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럼 반응이 어땠었어요? 아니, 그러면? 무조건 화가 나죠. 근데 그분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뭐 미국도 화가 났고 그렇죠. 미국인들이 일본이 되게 우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갑자기 습격을 하니까 막 일본에 대해서 그렇죠. 분노가 장난 아니겠죠. 장난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렇구나. 예, 예. 예. 그러면 예, 그 예. 당시에 미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분노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예. 자세히 어떤 분노,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예, 주세요. 분노가 이제 표출이 그러니까. 됐죠. 예, 그 미국인들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이제 크게 이렇게 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41년 12월 달에 이제 진주만 습격이 이루어지고 3달 뒤인 42년 2월 19일 날에 그 당시에 루즈벨트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행정명령 번호가 9066인데 왜 9566? 아니 그 행정번호 그냥 순서가 번호. 번호가 이제 그래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일본계가 이 진주만 습격을 이렇게 하니까 미국 내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미국 시설에 대해서 테러를 하거나 파괴 행위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스파이 할 수 있다. 이래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미국 내에 있는 일본계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 수용소에 강제 격리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그 행정명령이 바로 9066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2명이 이제 강제 수용을 당하게 됩니다. 이 12명이 그냥 뭐 미국에 있는 12만 명이 아니라 12만 명은 캐나다와 남미에서 있는 약 2만 6천 명을 미국으로 같이. 강제 압송을 해갖고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하는데 12만 명 중에 8만 명은 원래 본토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고 7만 명은 미국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혼혈아. 혼혈은 아니고 이제 그냥 순수하게 그 일본인 가정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수용을 하던 수용소가 바로 이 수용소입니다. 이게 이제 행정명령 9066에 의해서
일본인 그 포로 수용소를 여기다 이제 수용을 이렇게 그러면 했는데 지금 그 수용소가 아직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없겠죠?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없겠죠, 아마? 당시에 이게 사진이고 여기 언제까지 가동이 되냐면은 미국인이 이제 승기를 잡은 45년 1월 25일까지 이제 이거 하다가 이제 격리를 이차 해제를 합니다. 이제 이미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확실하게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섰기 그렇구나. 때문에 이제 그 모두 자비를 줘갖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비까지 주고 건강하게 다 둘러보려는 거네요. 예, 자, 자비까지 줘갖고 돌려보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예, 박사님 이제 미국도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예, 예. 그 이 자세히 사과 뭐 예, 내용요. 내용이라든지 예, 예. 뭐에 대해서 나왔었는 건지 예, 좀 예. 설명해 이 사과 주세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이번에 이제 바이든 사과를 한번 보면은 네. 미국은 이제 어떤 인권도 존중을 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그 이 사과가 뭐에 대한 사과라니까 행정명령 9066이 포로 수용소에 일본인을 가두는 게 그 나잖아요. 그걸 서명한 데 대한 사과예요. 그 우리가 그런 서명을 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했다 이거예요. 과거에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 내용 이번에 이제 사과 내용을 읽어보면은 태평양 전쟁 중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수용한 것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부도덕한 위헌적인 일이었다. 당시 정책은 뿌리 깊은 인종차별, 애국인 혐오, 이민 배척으로 이어졌고 미국은 자유와 정의라는 건국 이념에 부응하지 못했다. 고통당한 분들께 대한 연방중의 공식 사죄를 재확인한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뭐야? 재확인한다. 재확인. 다시 한번 확인한다. 확인한다. 그 얘기 뭐야? 옛날에도 사과를 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또 사과한다. 계속 사과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한 번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피해자가 인정을 하더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고 피해자가 인정을 사과를 받아줘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사과예요. 그 마음에 잘못됐다는 그렇죠.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사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거듭된 이 사과는 뭐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1988년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 잘생긴 그렇죠. 예.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공식 사과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도 사과를 했고, 버락 오바마도 사과를 이렇게 했고, 이래서 이제 그 사과한 날이 이제 서명한 날. 그래 이제 매년 이제 2월 19일 날인데 그날을 미국에서는 기억의 날로 그렇구나. 2월 19일 날을 이제 이 행정명령 내렸다고 그러면 해갖고. 박사님 보니까 예, 트럼프만 사과 안 했네요. 그러면 많은 대통령들이 이렇게 사과를 해서 예, 뭐 왜 사과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행정명령 9066에 대해서 1988년도에 우리 올림픽이 열리던 해예요. 그때 이제 시민자유법에 서명하는 거다. 시민자유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강제 수용을 당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때 보상. 그러면 그 12만 명이 다 보상받는 다 건가요? 받았죠. 예, 보상. 물론 살아남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위안부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해줘야 되는 건데 이놈들은 이제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역시 이제 뭐 이런 인권의 나라다. 뭐 이렇게. 그러면 예, 이게 예. 미국도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예. 왜 일본은 한국한테 사과를 안 했을까요? 바로 이것도 좀 해석해 주세요. 예, 왜 이게 그러는 건지. 참 불편하고 나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과 한 번 했다면서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에 보면은 민주당 정권이 있고 자민당 정권이 있는데 자민당 정권은 이제 우파하고 좌파 정치를 하는 쪽이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딱 한 번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민주당 정권 때는 네, 사과했다. 사과를 했는데 바로 또 아베가 들어서면서 이 사과는 무슨 뭐 얼어 죽을 사과냐. 그렇죠. 옛날에 사과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사과 또 하라고 하느냐. 근데 일본은 근본적으로요 이 사과를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안 하냐면은
일단은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국 내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반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반성 안 하는 거죠. 반성을 안 하는 반성 거야. 자체가 없으니까 네. 자기들이 반성이 잘못했다고 해서.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성 없는 전범국에 대해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를 한 거예요. 야, 우리는 그 당시에 전쟁 범죄 포로 수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마다 대통령이 매년마다 반성에 그걸 왜 메시지를 주는데 왜 너네는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그런데 박사님 네, 그 당시에 그냥 소용만 했잖아요. 성노예라든지 강제징용 같은 거 없었잖아요. 없었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없었죠. 그래도 사과를 했는데. 했는데 그 자체를 포로 수용소에다가 간첩 행위를 하거나 도시를 그렇죠.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은 그것만 갖고도 그러니까, 사과를 사과를 했는데 35년 동안 남의 나라를 무참히 맞아요. 짓밟고 거기에 갖다가 성노예를 끌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은 이 일본은 늘 자기네가 했던 행동을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하버드 대학의 교수 같은 사람들 돈을 줘가면서 학문 쪽 연구를 하게끔 해갖고 그러니까 하버드 연구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연구가 그렇죠. 아니라 가짜 연구를 하게끔 해갖고 그거를 또 이용을 해갖고 선전을 국민들한테 그런데 하고. 그 교수님이 사과했잖아요. 잘못했다고. 네,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 이제 그게 바로 오늘 아침에 했던 건데 램제 교수가 이번에 이제 논문을 썼는데 자기 논문 중에서 이제 뭐라고 했나니까 이거는 이제 성노예가 아니고 그렇죠. 매춘부라고 했잖아. 매춘부 맞아요. 계약 근데 쓰고서 막 매춘부. 계약서 써갖고 맞아요.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동료 교수들이 그러면 계약서 내놔봐라. 이러니까 뭐라고 했나니까 없다. 계약서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네요. 교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논문이 잘못된 거죠. 그 논문은 학문적 가치가 없어요. 없죠. 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나 증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뭘 했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러게 말이에요. 일본에 이제 그 미쓰비시 같은 데서 돈을 받고 그 논문을 써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일본서는 야 과연 이거 뭐 세계 최인류 대학이라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 성노예 피해가 아니라고. 매춘부였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반성이 꾸몄던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 꾸며졌던. 꾸며서. 그러니까 이게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행위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반성을 스스로가 그 내부 집단에서 반성을 할 때 사과를 그렇죠. 하는 건데 이게 뭐 이런 반성이 없이 오히려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렇죠. 돈으로 학문을 사갖고 엉터리 가짜 논문을 만들도록 하는 그 행위는 반성을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반성 없는 이 사과는 존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본은 뭐 영원히 이 사과를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일본은 아직까지도 한국을 식민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예, 모양인데. 그 옛날에 한번 사과했으면 됐지 뭘 또 계속 그러니까. 하느냐 뭐 이런 시각이니까 아주 그 불편하고 못된 그렇죠. 이웃이 있어갖고 우리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민족 의식을 제대로 갖고 세계 각국에다가 이런 사항을 알려야 명확하게 돼. 알려야죠. 알려서 그러면 사과 촉구해야 되는 건가요? 사과 이제 아닌가? 사과 안 해도 돼요. 옛날에 한번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과에 대해 갖고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박사님 이제 보상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해야 성노예에 되는데 이제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그 일본의 미쓰비시의 그 재산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그거 지금 압류를 걸어갖고 그걸 강제 매각을 해갖고 할 수는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행이에요. 그 일본은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추가적인 사과는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과에 대해서 약속이나 제대로 이행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반성이 없이 자기 합리화 전쟁을 미화시키고 그 식민 기간 동안에 엉터리 행동을 했던 거를 합리화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일본은 글로벌 그렇죠. 사회에서 고립이 됩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소녀상이 그 마을에 하나가 있는 걸로 있었으면은 조용하고 모를 그렇죠, 텐데 맞아요. 그거를 뭐 일본 정부가 나서 갖고 대사관에서 항의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다 알리게 된 거잖아요. 의회에서 들고 일어나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합법적으로 합법화시키고 놔뒀어요. 더 많은 독일의 전 사람들이 일본의 그 잘못된 행위를 다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본의 반성이 없다라고 하면 일본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세계 각국에 제대로 알리고, 세계 제대로 알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내부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이 미국이 왜 사과를 했는지, 미국이 이번에 사과한 내용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 뉴스에서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예, 그 사과한 그래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2월 19일 날은 미국에는 기억의 날입니다. 이 기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아 전쟁, 진주만 습격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일본인들을 강제 수용을 한 3년간 했어요. 왜? 그 일본에서 전쟁을 퍼뜨리기 때문에 스파이 간첩짓을 하거나 미국 사회에 테러를 가할 것 같아 갖고 강제로 수용을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이렇게 매년마다 이제 거듭된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일본도 좀 사과는 전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과했던 일에 대해서 좀 지키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반성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그러죠. 저도 그 박사님과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일본은 진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내용은 보시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 있으면 검토하고 좋은 의식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